안녕하십니까. 출발 서해안시대 김석훈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이끌어갈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에 본격적인 불이 붙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포민정, 김보미 의원까지 5인의 출사표. 무게감도 남다르고 또 의미도 남다른데요. 바로 2028년 공천권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 도입된 선호투표제와 또 그 대의원 표심을 배제한 1인 1표제를 두고서 계파 간의 룰 전쟁이 거센데요. 권리당원의 힘이 강해지면서 정책 대결보다는 선명성의 경쟁과 또 감정 싸움만 앞선다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최대 승부처인 이곳 호남 민심에 달려있을 텐데요. 과연 당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잠시 후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서미화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출발 서해안시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백음이 리포터. 네,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네. 푹푹 찌는 무더위 속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목포의 기온은 26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9도로 예상되고요. 영암과 강진은 30도, 완도는 26도로 덥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과 수분 섭취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속 장맛비도 내리겠습니다. 제헌절인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많게는 8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타이어의 마모도를 미리 확인하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10% 정도 높여주면 미끄러지는 것을 조금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상으로도 비구름대가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서는 최고 2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특히 밤부터 새벽 사이 기상조와 만조 시간대가 겹치면서 폭풍 해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하수 역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지고 여기에 살균 효과가 있는 자외선량도 줄어들면서 세균이 자라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에 단순히 물만 묻혀 씻기보다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사이, 손등, 손톱 밑까지 문지르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 음식은 익혀서 물은 끓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깨끗한 물로 씻거나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이 좋고요. 감염병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음식을 조리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과 고기, 채소 등 재료별로 도마를 분리해 사용하거나 씻어서 사용하는 것도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백음이 리포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봤습니다. 날씨 연결하는 동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딱지, 닭 한 마리. 각 지역마다 먼저 특산물 같은 거 그런 게 제일 맛있고 좋으니까. 설레고 두려움 반, 걱정 반, 즐거움 반. 새로운 곳을 가는 거니까. 해설이 있는 남도 여행. 해설 있는 남도 여행입니다. 서유진 리포터와 함께 떠나봅니다. 서유진 리포터, 이번 주 어디가 좋은가요? 먼저 해남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남 땅끝마을에 위치한 송호해수욕장이 바로 오늘부터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해남군 관광정책팀 김양주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저희 해남군에서는 송호해수욕장 1개소가 개장합니다. 올해는 7월 16일 개장하여 8월 17일까지 33일간 운영합니다.
송호 해수욕장은 1km에 달하는 백년 송림과 보온 모래해변이 함께 어우러진 해수욕장으로 수심이 얕고 모래해변이 넓어서 가족 중심의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하는 모든 편의시설은 무료로 사용합니다. 네. 네, 샤워장도 무료고요. 주차도 무료, 텐트, 파라솔 등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 외에도 운영기간은 가족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 체험과 어린이 놀이시설, 공연, 먹거리 프로그램 등이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김양주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해남군에서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겠으며 수상 레저 체험 프로그램과 소규모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수상 레저 체험 프로그램에는 바나나 보트, 패들보트, 래프팅 보트, 땅콩 보트 등으로 매주 올 화요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됩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 워터 슬라이드, 에어풀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24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 운영을 시작합니다. 네. 네, 또 해변 버스킹 공연은 매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먹거리 부스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서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김양주 팀장입니다. 특히 시원한 송림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즐기는 물멍 때리기가 최적의 장소이며 주간과 야간 등의 모래 조각 전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광지 옆에는 주변에 관광지가 아주 많습니다. 5분 거리에 땅끝 관광지가 있고요. 전망대를 비롯해서 세계 6대륙 땅끝을 모형한 세계 땅끝 공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땅끝 해양 자연사 박물관, 포레스트 수목원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해남으로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송호 해수욕장은 땅끝마을과 가까운 해남의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죠. 해변을 따라 수백 년 된 해송이 이어지고 파도가 잔잔한 데다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이용하기에 좋은데요. 또 해송림 주변에선 야영도 즐길 수 있어서 이번 여름 휴가 이곳에서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 여름에 개장하는 해수욕장 정보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바다로 여행 계획 세우려고 하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은 지난 10일에 개장했어요. 네.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되고요. 지난 11일엔 목포 외달도, 여수의 만성리, 웅천, 모사금, 그리고 무술목과 방죽포, 장등, 낭도, 안도, 유림 등 9곳이 개장했고요. 보성의 율포솔밭, 그리고 완도의 신지 명사심리가 피서객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완도군의 금일 명사심리와 복일중리, 예송, 청산의 지리 등은 오는 24일로 가장 늦게 문을 열고요. 섬 지역의 특성과 이용객 방문 시기를 고려해서 다음 달 17일까지 25일간 집중 운영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영광의 가마미와 장흥의 수문해수욕장은 지난 13일부터 진도의 가계와 금갑, 신전, 관매도 해수욕장은 오늘부터 개장합니다. 오늘부터 진도의 가계 해수욕장, 금갑, 신전, 관매도 해수욕장 개장한다 하셨는데 이 해수욕장들의 좀 장점이라든가 특징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먼저 가계해수욕장은 길이 약 400m의 백사장을 갖춘 해수욕장으로 진도 바다 여행 코스로 많이 찾는 대표적인 해변입니다. 주차시설과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서 가족 단위 피서객이 방문하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곳에선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레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네. 금갑 해수욕장은 아담한 규모의 백사장과 차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조용하게 바다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금갑 해수욕장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전 해수욕장은 길이 약 400m의 백사장을 갖추고 있고 여름철 물놀이와 해변 산책을 함께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여유롭게 머물며 진도의 바다를 감상하고 싶은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해수욕장입니다. 마지막 관매도 해수욕장은 길이 약 1200m의 넓은 백사장이 특징입니다.
섬 여행의 매력과 바다 풍경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진도 바다 여행을 특별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네, 내일 개장하는 해수욕장도 있습니까? 네, 내일은 고흥의 남열해돋이, 나로우주, 입금, 발포 등 11개소와 무안의 홀통, 톱머리, 낙지공원, 그리고 신안의 대광, 짱뚱어, 백길, 분계, 시목 등 9개소가 일제히 손님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여름 휴가철 피서철이 됐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곳곳에 개장한 해수욕장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다녀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해설이 있는 남도 여행 다음 곳은 어디입니까? 네, 영암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가 개장했는데요. 다음 달 16일까지 운영합니다. 물놀이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참여하는 개발 상품 홍보 행사도 같이 열려요. 네. 영암 농산물로 만든 고구마 음료와 식초 음료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고 제품 판매와 SNS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앞으로 물놀이와 지역 농수특산물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찬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어업의 경쟁력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강진군의 마량 놀토 수산시장 이벤트가 곧 시작이 된다죠? 네, 오는 18일에 강진 마량 놀토수산시장에서 여름철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여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데요. 네. 축제 기간 동안 시장을 찾으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키즈 플레이존도 마련돼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아이들이 시원하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대형 에어바운스와 몽글몽글 비눗방울 체험 등 다양한 놀이 공간이 운영됩니다. 또 마량 놀토수산시장의 귀여운 마스코트인 마량이와 사랑이 드레스 코드를 맞춰보시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블루 하와이안 셔츠나 핑크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고 방문하는 센스 만점 관광객에게 여름 필수품인 우산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노래자랑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숨겨왔던 끼와 가창력을 마음껏 뽐내고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신나는 노래자랑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맛있는 회와 수산물을 안 먹고 갈 수는 없겠죠. 네. 매월 둘째 주엔 지갑도 즐겁고 손도 즐거운 영수증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참여하는 건가요, 그건? 네, 시장 내에 있는 점포에서 10,000원 이상 구매하면 되는데요.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예쁜 비즈 팔찌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수산물도 맛보고 특별한 추억도 쌓고 싶다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마량 놀토 수산시장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네. 다음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한평군으로 가볼까 해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한평 물놀이 페스타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예.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서 열립니다. 신나는 액티비티부터 유아 키즈풀까지 마련돼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여름 물놀이장입니다. 방문하셔서 짜릿한 파도풀과 워터슬라이드, 워터버킷을 즐기면서 여름 더위로부터 벗어나 동심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진 리포터였습니다.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시사 맛집 출발 서해시대. KBS 목프로드의 생방송 출발 서해시대 듣고 계십니다. 8시 43분입니다.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화제와 인터뷰 오늘은 당내 차별과 혐오를 뿌리 뽑고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기치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서미화 국회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17 전당대회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최고위원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국회에서 선거 운동하시는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쉬운 선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번 최고위원 출마 선언 이렇게 하시면서 늘 변방에 놓여 있던 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도부에서 가장 크게 대변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 원내 진입에 이어서 당 지도부까지 이렇게 도전하시게 됐는데 최고위원 그 출마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절호의 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생각해봐도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집권 시절에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퇴행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1년 만에 회복이 빠를 뿐만 아니라 이제 K자만 붙으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황금기의 골든타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집권 여당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정말 이 잠도 안 주무시고 일할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속도에 발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네. 또 최고위원 5명이 선출직으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네. 그중에 한 분은 여성으로 꼭 들어갈 수 있게 송목시 쿠페제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우리 사회에 소수자라고 하면 여성 또 장애인, 노인 구조적인 차별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면에서 현존을 하고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몫을 두고 그런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대변하는 최고위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평생을 제가 여성과 장애로 살아온 당사자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을 대변하면서 인권운동 또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도부가 된다는 것은 주류가 돼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변방이 아닌. 단 한 번도 민주당 창당 이래 여성 장애인이 최고위원회에 도전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본 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전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이 정치,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배제돼서는 그런 정체성을 추구하기 어렵고 이분들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들을 포용하는 그런 민주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가장 취약한 사람을 끌어안으면 그 이상은 다 이렇게 끌어안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더하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표방하고 있는 중도 보수 외연 확장으로 결국 모두를 위한 정부, 모두를 위한 민주당 이것을 위해서 역할을 해보고자 용기 있게 도전을 했습니다. 네. 네. 여러 사유, 이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런데 그간 이렇게 호남 인사들이 최고위원에 도전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그 지도부 진입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호남 인사들이. 우리 서미영 의원만의 어떤 강점이나 전략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도전해갖고 대가 맞가 이거 계산하면 잘 못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예. 우리 제가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고 예. 우리 아시겠지만 예. 평생을 전남에서 살고 자라고 교육받고 지금도 목포에서 살고 있는 목포 그렇죠. 시민이에요. 예. 우리 목포 사람들, 전남 사람들 계산 안 하잖아요. 네. 인권, 정의, 민주주의 이거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면 선택하는 그런 김대중 정신이 제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수십 년 압박받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해서 결국 대한민국 이 시기에 IMF에 대한민국을 구하는 민주 대통령이셨잖아요. 예. 또 성공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계산하면 못 나옵니다. 근데 우리 호남 정신은 계산하지 않는다. 정의냐, 민주주의냐, 인권이냐. 특히 저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산을 하고 뭘 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네. 늘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이고 장애인인 입장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거거든요. 근데 저항하고 도전하는 거. 이게 제 평생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이번에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민영배 우리 시장님이 도전해도 안 됐거든요. 예. 당원은 호남이 제일 많은데 호남에서 사는 사람이 잘 안 뽑혀. 그런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후보들이 되게 고향이 호남인 사람이 많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안 떠나, 호남을 안 떠나. 그리고 호남에 살고 있어. 그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호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호남이 부강해질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잖아요. 네. 호남에 살고 있는 국회의원이 그 호남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당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안 될 것 같지만 네. 제가 국회의원 도전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목포 사람 비례 누가 주겠냐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여성과 장애 저기 경남 사람, 서울 사람, 충청도 이런 좀 지역의 사람들이 되지. 민주당 깃발만 꼽으면 전남은 다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선출직이. 네. 근데 어떻게 비례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2년 전 비례 도전해서 비례 1번을 받은 그렇죠. 사람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면 잘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뭐 도전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저 민주당 분위기를 본다거나 또 이렇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자칫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만 상당히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조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정부의 그 중도 실용 외연 확장이라는 이재명 정권의 목표와 좀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서미아 의원님? 아니 뭐 위주로 한 지도부들이 예. 상당히 많이 기대했는데 네. 너무 이 정부와 엇박자가 나는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형태들이 국민적 비판, 민주당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그 지도부는 국민을 대표하고 민주당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개인이 아니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개인 자기 정치, 자기 유리한, 자기 편 사람 편을 들면서 최근에 김민석 후보를 강기학 성분 얘기하면서 지적하는 문제라든지 또 청년 코투제를 최고위에서 부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호남 당원들이 보시고 격분을 하셔가지고만 연락 옵니다. 네. 최고위 달라져야 되고 지도부 정말 혁신돼야 되고 바꿔줘야 된다. 민주당이 이제는 달라져야 될 시기다.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퇴행을 할 수 있냐. 라는 그런 많은 분노 섞인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네. 2년 후에 총선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총선 필패입니다. 네. 이거는 곧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제대로 완성시킬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신호가 현재 민주당 지도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심지어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또 저도 도전한 거고 우리 국민들과 또 민주당원들이 얼마나 나라 걱정, 국민 걱정합니까? 네. 그 걱정에 심력 끼치지 않도록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정말 국민 입장에 서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이고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 우리 국민들의 성공이에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꼭 당선되셔서요. 네. 그 호남의 그 어떤 정치력 복원 이것을 좀 달성해 주셨으면 하는 예전에 그러니까 영화라 할까요? 예전에는 민주당 정치의 중심은 우리 호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치력을 좀 복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남 정치력 복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결국 호남 정치 복원은 우리 호남인들에게 실제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호남 정치 복원이잖아요. 네. 3대 메가 프로젝트, 호남의 지금 반도체 대규모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그것이 바로 호남 정치 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실제로 반도체가 생산돼서 수출이 되기까지 3년 이내에 그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얼마나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지 진짜 숨도 안 쉬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그런 부분에서 또 최고위원회에서 발빠르게 호남의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전남 강주 통합 특별시가 처음 시도된 국가균형발전 5급 3특
에 관련한 국정과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성공해야 됩니다. 전남 강주 통합 특별시가 성공하는 것이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이고 이렇게 시작돼야 인구 소멸, 국가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정치가 성공을 하면 이재명 정부 성공하고 대한민국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호남 정치, 호남이 부강한 호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럴 때가 됐어요. 호남인들이 반세기가 가깝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선 분들이시잖아요. 네. 죽어도 좋다 하고 5.18 민주항쟁 하시고 이번에 불법 비상계엄 때도 얼마나 전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바꿔냈지만 또 우리 호남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가 강화문 가보면요. 서울에 살아도 다 호남 사람이요.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호남 발전, 호남 부강 정말 앞장서서 네. 호남 정치 복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의 지역 소식입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기관유지 핵심 부서의 균형 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무한청사 대책위원회가 무한청사의 기관유지 기능을 배치할 것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해남군이 솔라시도의 아리 100 국가산업단지 1호 지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호남권 생물자원관이 연안 지역에서 연체동물 미기록종 7종을 발견했습니다. 무안군이 여름철을 맞아 회삼백년지 물놀이장을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합니다. 강진군의 농촌 프로그램인 푸소 촌캉스가 하루 만에 300명이 몰리며 완판됐습니다. 진도군이 초등학생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리더스 패밀리 캠프를 운영합니다. 오늘의 지역 소식이었습니다. 출발 서해안 시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와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KBS 목포 라디오의 출발 서해안 시대 목요일 방송 함께 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7월 들어서만 벌써 26명의 온열 질환자 발생했다는 뉴스 접하셨을 겁니다. 특히 어제도 완도에서 밭일을 하던 70대 어르신이 쓰러졌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오르는 시간대는 야외 작업을 좀 멈추시고요. 충분한 휴식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KBS 목포 라디오의 출발 서해안 시대 마칩니다.